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달릴까 말까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오늘도 기쁜 소식 3개 네. 리뷰가 있습니다. 와, 벌써 서한이 9월 7일에 이제 매수했는데요. 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달릴까 말까에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리뷰 종목들이 다 보름 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계속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리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에서는 사실 한 달 넘은 종목들은 리뷰 안 하고 있고요. 또 보름 안쪽, 또 그리고 정말 길어봐야 한 달 안쪽에 있는 종목들만 리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짜세가 나옵니다. 네. 예. 네, 일단 뭐 서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주택 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TK 지역 대구를 기반으로 한 또 중소건설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아파트를 필두로요 주택 공급 또 그리고 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 종목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의 본사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야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TK 지역뿐만 아니라요, 또 수도권 지역까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그 공급 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건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대심도 GTX 공사에도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GTX 관련 또 수혜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네. 2차 목표가 2,56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2차 목표가 위치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2,6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은 한 2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2,525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익절가는 2,50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2,8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서한 2,800원 3차 목표가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회사 와서 HTS를 켰는데 네. 서한이 딱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이 생각이 났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네.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NX죠? 네, NX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말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정책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3대 가구 업체가 있는데요. 한샘, 또 현대 리바트, 그리고 NX가 3대장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B2B 경영뿐만 아니라 최근에 B2C 또 기업에서 또 그 소비자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NX몰에서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일과 오늘 목표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요 3,0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전일도 돌파했고 오늘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현재가도 1차 목표가 근처인 3,04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350원 라인대 그대로 잡아드리겠는데 익절가만 좀 잡아드릴게요. 현재 3,045원대인데 2,900원 라인대를 좀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휴맥스 리뷰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휴맥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제가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홍준표 인물주라고 말씀드렸었고 휴맥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휴맥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셋톱박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또 이제 회사 사옥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대우 ST,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 ST와 또 휴맥스 EV가 또 이제 합작해서 프로지오 모든 아파트들의 또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바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RT캐스트 최근에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 차지인의 최대 주주인 RT캐스트의 최대 주주가 또 휴맥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맥스가 오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예. 제가 1차 목표가를 6,000원, 2차를 2,6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도 1차 목표가 위에 6,09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하셔도 한 12% 정도 이상이
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예. 고점 기준으로 한 16% 정도 수익이 찍혔을 겁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는 6,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6,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휴맥스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3개 리뷰를 다 하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것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요. 네. 오늘 댓글에도 지금 올라왔어요. 박별님께서 네. 김준호 매니저님, 성우 하나님 오늘도 이 호호 브라더스 화이팅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호 브라더스 네. 됐고 좀 더 힘차게 달려가고 제 기분상으로는 네. 뭔가 저와 이제 달릴까 말까 하면서 네. 좀 많이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다시 예.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네. 새롭게 또 종목들 새롭게 보자라고 했었었는데 또 네. 송원님과 같이 하면서 또 수익이 더욱더 잘 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분 좋습니다. 네, 초심으로 더 네. 돌아간 호우브라더스의 김준호 매니저의 오늘도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은 어떤 첫 번째 섹터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이 섹터는 올해 아마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섹터입니다. 바로 알루미늄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알루미늄이죠? 네, 알루미늄. 알겠습니다. 예. 자, 알루미늄 섹터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확실히 알루미늄이 요 근래 뭐 조일 알루미늄, 맞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정말 상승세를 무섭게 탔기 때문에 네. 이거 따라가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맞습니다. 텐데 자, 과연 이 시점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네. 그래도 좀 선별적인 움직임은 필요한데 맞습니다. 또 오히려 김준호 매니저님이 또 알루미늄에서 또 어떤 관련주를 갖고 오면은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일단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조일 알루미늄 또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이 최근에 정말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어요. 알루미늄의 어떤 슈퍼 사이클에 도입이 됐고 또 그리고 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알루미늄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선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아직 안 움직였던 알루미늄 관련주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련 종목인 삼보산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로 삼보산업을 갖고 왔습니다. 농구팀 아니죠? 네, 농구팀 아니고요. 허재 있던 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보산업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로 삼보산업이고요. 0.22% 보합권에 있습니다. 2,325원인데요. 삼보산업의 펀더멘털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삼보산업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과 함께 세계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루미늄 합금과 그리고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같이 동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전기차 또 신재생 에너지에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뭐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 관련해서도 알루미늄 소재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에서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합금이 또 소재로 쓰이고 있고 또 그리고 차량을 경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철판에서 최근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투입되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우주 항공 산업도 계속해서 큰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차 이후에는 우리가 우주 항공 관련된 섹터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장 규모만 1,000조 원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 다음 달 10월 달에 또 이제 우리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누리호가 10월 달에 이제 발사 예정인데 또 우주 항공 관련해서 또 그리고 미래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공급에 또 차질을 빚은 상태고 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에 차질을 빚은 상태이기 때문에 27년 만에 가격은 계속해서 급증해 나왔고 톤당 2,7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미래차 또 관련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섹터와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보산업을 제가 콕 집어서 가져온 이유는 조일 알루미늄이나 또 사마 알루미늄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이 예전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제 삼보산업의 어떤 본사가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PK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는데 사실상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뭐 한국선제라든지 홈세탁홀딩스, 두올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 관련 종목으로 부합이 되면서 거의 막 50에서 1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홍준표 인물주로 좀 부각되고 있고 삼보산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출발하지 않은 홍준표 인물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상승과 또 그리고 홍준표 인물주로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좀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17%까지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TV 토론회가 앞둔 시점에서 계속해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홍준표 인물주가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뭐 한국선제라든지 경남스틸, 뭐 3일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는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홍준표 인물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알루미늄 그리고 홍준표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보산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삼보산업의 투자 포인트를 들어가면서 지금 삼보산업은 7%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삼보산업의 가격 전략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보산업이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양전환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가격을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제가 2,200원대에서 가져왔는데 2,350원 밑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000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종가상 2,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2,000원 초반 부근대, 2,100원이나 2,0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2,450원 돌파 시에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2,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산업의 가격 전략도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2차 목표가는요, 2,7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루미늄은요, 탄력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섹터, 첫 번째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어디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두 번째 섹터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바로 드라마 콘텐츠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드라마 콘텐츠로 갖고 오셨습니다. 최근 뭐 DP랑도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은 관련 종목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과연 이 시점에서 드라마 콘텐츠는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드라마 콘텐츠도 오늘 비보가 나왔습니다. 이쪽도 이제 한 번에 모멘텀을 기대감으로 맞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콘텐츠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드라마 콘텐츠. 드라마요? 드라마 소개할 콘텐츠 드라마요?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니플러스요. 네. 제가 집에서 조카랑 같이 살아가지고요. 네. 채널 돌리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애니플러스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니플러스 현재의 움직임은요, 4.61% 상승해 있습니다. 3,86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일단 뭐 애니플러스는요,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극잡한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드라마 제작 사업도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매 분기에 이제 일본에서 들여오는 30여 개 이상의 어떤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애니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도 좀 부합되고 있어요. 제가 신저출산 관련해서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영상과 또 그리고 배급과 또 그리고 이제 VOD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출산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부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애니메이션의 절반 이상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 위메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니메이션 사업뿐만 아니라 드라마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11월 초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이제 진출을 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애플, 아마존 OTT 또 신규 플랫폼 OTT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국내 드라마 제작 업체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또 콘텐츠 또 특히 드라마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애니플러스를 가져왔고요. 올해 이제 코로나 여파가 좀 완화 국면에 들어갔고 올해 하반기에 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2021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한 이후부터는 또 내년부터 또 극장판 관련해서 VOD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을 때 오히려 매출 부분도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또 이제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들 또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애니플러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드라마 콘텐츠 섹터에서 애니플러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모두 들어봤는데요. 가격 전략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5월부터 꾸준하게 박스권 횡보 흐름이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 여파로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요. 최근에 가장 먼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장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이번 주 내내 또 이제 글로벌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개별주이기도 해서요. 오늘 좀 강한 개별 모멘텀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우리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일단 3,4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가상 3,4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4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4,15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 돌파 시에 직전 고점이었던 4,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1차 목표가 4,150원, 2차 목표가는 4,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자, 혹시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준호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요.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7월 말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전일 매수했던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들어서 지금 우리가 누적 수익률이 지금 150% 이상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9월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9월은 굉장히 기회의 달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 섹터와 또 주도주에 대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고드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고드 사이트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4시 30분 찾으셔서 주말에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쿨타임 잘 채우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도 주말에 쿨타임 채워서 호우브라더스 월요일에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